우리가 뭔가 이렇게 탁 움켜져요. 인생의 사다리를 봤을 때 사다리를 오르려면 자꾸 손을 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손을 못 놓고 꽉 잡고 있어요.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왕이 딱 버렸을 때 그 당시는 뭔가 아쉬울 것 같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나왔기 때문에 더 높은 곳을 잡을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런 기회를 많이 놓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은 호주 아웃백 뛸 때인데 힘들면 저는 무조건 잡으랬어요. 5분에서 10분. 뭐 뱀이 있건 말건 뱀도 많아요. 저기. 뱀이 막 잡으면 물리는데 알게 뭐야.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잤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시 잠을 자는 동안 참가자들, 경쟁자를 막 다 지나쳐갔어요. 근데 저걸 이렇게 자고 일어나니까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금방 따라졌어요. 무엇인가 버리면요, 분명히 뭐냐, 그 이상으로 얻는다는 게 진리인 것 같습니다. 나보다 남의 어려움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사진을 보면 둘이 같이 뛰죠. 오른쪽이 저입니다. 저희 둘이 절대 사귀는 사이 아니에요. 손잡고 뛴다 그러고. 왼쪽 사람이 시각장애입니다. 캐나다 사람이야. 가끔 제가 지금 경험이 많다 보니까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가끔 저런 짓을 하는데 분명히 뭐냐, 사막이건 인생이건 우리 사회건 자신보다 분명히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먼저 그들 위해서 손을 내밀고 땡겨주는지.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잘났어, 나 아니면 안 돼, 그게 아니고요. 내가 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땡겨줘서 자기보다 더 잘하게 만드는 게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성공 다른 거 없습니다. 저도 뭐 나름의 성공 방법대로 계속 이렇게 성공하려고 저만의 방식대로 생활하고 있는데 꾸준한 것 같아요. 꾸준한 게.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변한 건요, 제 주변 환경이 변했고 제 주변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자기만의 색깔대로 곧자 앞으로만 갈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의 성공은 저는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그럼 지 팔자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직은 긍정의 말입니다. 아무리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분명히 싸움에서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어떻게 보면 이를 보여드린 게 저만의 방식이고요. 저만의 생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니까 분명한 건 뭐냐, 제가 생각지도 못한 저만의 색깔대로 저의 인생을 살고 적어도 전 세계사 한 부분에 아주 작은 파트라지만 저만의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누구든지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사람의 향기는 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만의 향기는 지금 어떠한 향기를 품고 있는지, 남한테 발산하고 있는지 한번 건방지지만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고요. 저희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3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1가지의 11개명, 저는 이제 나보다 어려운 남에게 좀 손을 내밀 줄 알고 남을 좀 배려하자, 이 부분이 가장 좀 마음에 와닿았는데, 자랑스님 11개명 중에 어떤 게 조금? 저는 두 가지가 제일 마음에 와닿는데요. 첫 번째로는 단순해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금 스스로 한계를 만들고 뭐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도 한번 단순하게 꾸준히 해서 한 12년 후에 이렇게 느낌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계가 없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렇죠. 아는 것만도 책이 정말 수십 권이고, 네. 이분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궁금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뇌를 좀 파헤쳐보고 싶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모두 다 우리 잘 알고 계신 우리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님을 마지막 우리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저도 대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대학교 교수님들을 하면 또 학생들 지도하시고 주로 논문 쓰시는 일에 연영하시는 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정말 다양한 도전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게 눈머리만큼
다양한 도전을 하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교수를 교수형에 쳐야 된다. 그래서 언어 유기 시작했고요. 대부분의 이제 지성인들이 책상 지식인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슬로건 중에 하나가 야성이 없는 지성은 지루합니다. 그다음에 지성이 없는 야성은 야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갖추려고 지성과 야성을 겸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특이한 이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워낙에 유명하셔서 다들 잘 아시잖아요. 공고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용접 일도 하셨고 공고를 졸업하고 이런 용접공으로서의 어떤 삶을 어느 정도 사셨던 게 실제 교수님이 지금도 어떤 도전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력 그 부분이 좀 도움이 되고 있는지. 네. 예전에는 이제 뭐 이질적 술판을 붙여서 용접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이질적 지식을 붙여가지고 지식 용접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붙이는 것만 다를 뿐이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말을 가지고 노시는 대단하신 분이라서 저희 집에 5살짜리 애가 좀 이렇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교수님이 이렇게 좀 잘 받아주실 것 같아서 지식이 짧은 저희들은 이만 물러가고 우리 교수님이 왜 사하라로 가셨고 또 어떤 또 도전을 준비하고 계신지 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의하기 전에 동영상을 잠깐 보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안 되는데요. 12월 17일 날 과학기술일관으로 전화기 오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이게 오기 전까지 테스트라고 하는데 아무튼 저는 그냥 남은 시간 동안 10가지 정도 제가 사하라 사막에 와서 경험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뒤에 있는 친구가 유지성 대장이고요. 제가 앞에 있고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유지성 대장이 청춘교양이라는 책을 같이 썼는데요. 같이 쓴 게 아니라 동일한 제목을 다른 책으로 썼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페이스북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청춘교양 책을 같이 쓴 사람이 우연히 만났는데 그래서 우연히 만나서 사하라 지르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유 대장이 굉장히 지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두리대학교 저질러학과 뒷수습 전공 이런 대학을 질러서 이제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참 묘한 인연이 시작됐고 또 아름다운 인연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하라 쌓게 따른 10가지 교훈을 가지고 저 책의 일부는 제가 쓴 거고요. 2부는 이제 유 대장이 쓴 겁니다. 그래서 일부 끝에 보면 10가지가 나와요. 저기 보시면 이제 일상을 떠나야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딱 2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같이 우리 유 대장하고 같이 사하라 사막 가서 마라톤 뛰어본 체험이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 같이 안 갔다 온 사람 이렇게 2가지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 갔다 온 사람은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를 낮추고 들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런 게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사하라 사막 가서 마라톤 뛰고 오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일상을 떠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행을 왜 가느냐면 떠나러 가는 게 아니고요.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만날 수 없는 걸 떠나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하라에 가서 남이 갔다 온 사하라 이야기를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내가 직접 40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사막에 가서 직접 자기가 체험해보면 사막에서 새로운 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것을 만나고 왔어요. 그 다음에
고개를 넘어야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막에 가면요, 정말 주약이 이제 모래 언덕이에요. 모래 언덕이 이렇게 한 70도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거 한번 올라가면 하늘이 노래요. 예. 그리고 그걸 잽싸게 이렇게 올라가야지 천천히 올라가면 다시 올라갔다 미끄러져주고. 그래서 우리 사자성어 중에 등고잡이라는 말이 있어요. 등고잡이. 높은 데 올라가려면 낮은 곳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힘을 모은 다음에 뒤로 빼가지고 속력을 내가지고 잽싸게 이렇게 올라가야 모래 언덕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모래 언덕을 하나만 넘으면 끝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모래 언덕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깨달은 거는 모래 언덕을 넘을 때 고개를 들면 안 돼요. 고개를 이렇게 들고 넘어가면 못 올라가거든요. 고개를 최소한 자세를 낮추고 기어 올라가서 고개를 들면 내가 이 고개를 넘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유인데 잘 좀 기억을 하세요. 제가 보도에 고개를 넘어야 고개를 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견딤의 크기가 쓰임의 크기를 결정한다. 여러분 견디다와 참다의 차이점을 아세요 혹시? 추위를 참다, 웃음을 참다. 만약에 웃음을 못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나요? 네? 큰일 나는 그냥 웃으면 돼요. 네? 근데 추위를 견디다, 추위를 못 견디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러니까 견디는 생존의 문제가 걸린 거고요. 참는 것은 별 생존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는 견딜 때까지 한번 견뎌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견딜 때까지 견뎠다가 죽을 것 같다. 그래도 계속 견디면 죽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어디까지 견뎌야 되는지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내 몸으로 또 견디는 최악의 순간까지 가보면 내가 여기까지 견딜 수 있구나. 그 이상을 견디다가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견뎠는지, 내가 얼마나 싫은 거에 역경을 경험했는지, 싫은 거에 역경의 크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역경을 경험했는지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경력을 쌓는지, 그것이 저는 그 초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묻지 않으면 묻힙니다. 굉장히 제가 카피라이터 기질이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여기 묻지 않으면 질문이거든요. 그죠? 저는 이제 사막에 왜 갔냐면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기 때문에 인생 전반전을 뛰었잖아요. 그래서 전반전을 진짜 앞만 보고 달려왔다가 이제 후반전을 뛰려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후반전을 본격적으로 뛰기 전에 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사막은 모래바다가 아니라 사유의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사막에서 저 스스로한테 내면에 던지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졌어요. 그래서 저는 질문이라는 것은 펌프의 마중물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중물을 부어가지고 펌프질을 해야 물이 따라 올라가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내면에 다른 질문, 다른 마중물이라는 질문을 던지면 내면에 잠자고 있는 그 가능성들이 질문으로서 자극을 받아서 새로운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쉬지 않으면 쉬게 됩니다. 이게 쉬지 않으면 쉬게 됩니다. 일본의 인쇄과목 카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쉬지 않으면 영원히 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막 마라톤은 10km마다 컷오프 타임이 있는데요. 5km 정도에 가면 이제 하프웨이, 반쯤 왔다가 이렇게 편말이 이렇게 있어요. 그걸 보면 너무 희망이 생겨요. 그런데 또 절망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많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4km가 더 남았다. 이런 말이 자꾸 그러면 이제 그럼 10km 가면 10km를 4번 가야 체크포인트를 4번 가야 그날 하루에 40km가 끝나거든요. 근데 아무튼 전반전을 뛰고 5km 정도가 오면 그렇게 또 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매 10km마다 이제 의료진도 있고 물도 있고 거기 쉬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자마자 10km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사막에 가서 10km만 가면 그늘이 있고 물이 있고 힘들어도 의료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또 이제 거기 가서 기운 차린다면 다시 또 쉬다가 다시 갈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 아라비아 숫자 중에 1부터 10까지 있잖아요.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9자가 이렇게 쉼표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죠? 예, 9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어야 10번을 넘어서서 11번째도 계속 달려갈 수 있는데 쉬지 않고 계속 가다가는 영원히 일 없이 쉬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의미는 머리에 꽂히면 골 때리지만 의미가 심장에 꽂히면 그게 의미심장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저분 굉장히 많이 웃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공감되시죠? 네. 여섯 번째는 속도가 높아질수록 각도는 줄어듭니다. 이 사막에 가면 프로들은 7시에 아침에 7시에 출발하면 4시간 만에 들어와 버려요. 11시간에 들어와요. 11시에. 근데 우리는 아마추어라서 아침 7시에 출발해서 저녁 12시에 들어와요. 저녁 7시에. 12시간 만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11시에 들어온 사람은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그냥 너저분하게 자고 일어나서 저녁을 느긋하게 먹은 다음에 푹 잔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전속력으로 달려가요. 근데 우리는 거의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네? 해가 넘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씻지도 못하고 비몽사몽 자다가 또 허겁지겁 일어나가지고 달려가는 거죠. 근데 제가 느낀 것은 제가 뭐 사막에 레이스 경주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기록 단축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사막에 가서 달리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사막에 가면서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모래석상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사막에서 맞이하는 인생 사막 이런 거 써놨어요. 네, 인생 사막 사진 찍어온 거 있어요. 나중에 경마에 붙여가지고 1억에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 누가 아무도 안 갖고 있잖아요. 저만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원본과 복사본이 구분이 없는 그런 시뮬라크르라고 하는 철학적 개념도 있지만 니께 내 거고 내게 네 거고 니께 오리지널이야 내게 오리지널 이게 구분이 안 가는 시대가 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막에서 맞이하는 인생 사막이 첫 번째는 서막이에요. 서막. 매일 아침마다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매일 아침 새로운 기분으로 서막을 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서막을 열 때는 기분이 좋은데 가도 사막의 낮은 막막합니다. 요즘 여러분 인생이 막막하시죠? 원래 인생은 막막한 거예요. 네? 두 번째 이제 지금 밤이 되잖아요. 사막의 밤은 적막해요. 정말 사막의 적막한 밤에 참이슬 소주 한 잔 마셔본 체험 있는 사람은 들어오세요. 네, 저밖에 없어요. 12월 17일 날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참이슬 소주 팩소주 몇 박스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소주 마시면서 강연을 할 거거든요. 소주 팩 돈을 티셔츠 던지듯이 막 팩 던질 거예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서로 마시면서 이런 색다르게 강연해도 재밌을 거 아니겠어요. 늘 이렇게 청중은 앉아있고 연사는 강의하고 그리고 거의 졸다가 집에 가고 병풍이나 뭐 안 주는 거 하나 주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막의 네 번째 막은 이제 정막을 끝난 다음에 이제 주막이 있어요. 사막에도 주막이 있어요. 거기 주막은 습하는 주막이 아니고요. 오아시스라는 주막이 있어요. 저는 오아시스가 사막에서 정말 대단한 걸로 상상을 해서 갔는데 유대장이 거기 도착해가지고 사막 오아시스라고 해서 들어오더니 오아시스가 무슨 동네 목욕탕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열이 난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그만큼 시원한 목마른 사람들한테 한 모금의 물은 정말 대단한 에너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길을 잃어야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해석하면 길을 잃은 덕분에 우리는 길을 새로 찾을 수 있거든요. 야, 내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 이대장이 마지막에 긍정 마인드를 가지라는 것처럼 길을 잃은 덕분에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막을 가다 보면 가끔씩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길을 가보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생겨요. 내가 여기까지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왔는데 남들이 걸어가는 길을 똑같이 쫓아가는 게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엉뚱한 길로 갔다가 한참 헤매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재미난 체험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길은 앞에 있지 않고 뒤로 생긴다는 게 원래 좋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걸어가는 길은 앞에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길을 내가 먼저 가버리면 길은 앞에 있지 않고 길이 뒤로 생기거든요. 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8번째 습관은 뭐냐? 성공한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8번째 습관입니다. 그래서 푸마라는 상표 아시죠? 그걸 따라하는 상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 아시죠? 파마한 푸마도 있고 자나 이렇게 주무시는 푸마도 있고 비만 나오는 푸마도 있고 치마 입은 푸마도 있고 아무튼 놀스 페이스를 따라하는 놀스 코리아도 있고 빈포를 따라하는 빈곤도 이런 애들은 영원히 빈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남을 따라하기 때문에 그죠? 남을 따라해서는 남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여덟 번째는 상처는 상급을 기약합니다. 이 사막에서의 상처는 물집과 발톱 빠지는 게 가장 최악인데요.
저는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을 제가 삼성 다닐 때 몇 번 뛰어봤었는데 30km 넘으면 영락없이 물집이 생겨요. 이게 벌써 느낌이 와요. 아, 이건 벌써 물집이 생겼구나. 그러면 물집이 계속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면 이게 더 커져가지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오거든요. 근데 사막에서 그걸 제일 걱정을 했는데 역시나 다를까? 그런데 첫날, 둘째 날 안 생기고 셋째 날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이 아까 우리 대장님 장비가 좋아야 버티는구나. 신발을 포카라는 신발 회사에서 협찬을 받아가지고 후원을 받아 신고 갔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물집이 생겼는데 다시 또 그 10km 의료진한테 가가지고 물집을 다 뺀 다음에 강력 접착제 비슷한 테이프로 발바닥을 붙였더니 또 아무 물집이 없는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먹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살아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9번째 한계는 한계에 도전해봐야 알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50km 중에서 약 반 정도 못 뛰고 이렇게 포기를 했는데요. 왜냐면 마지막에 이제 모래원벽을 넘어가는데 여기서 내가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료진이 맥박을 집어보더니 더 이상 가면 죽을 수 있다. 나는 이미 컷오프 타임을 넘어섰고 그래서 한 10분간 고민하다가 100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전도 살아 돌아와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사막에 가서 굳이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등반의 완성은 올라가는 데 있지 않고요. 살아서 내려오는 데 있거든요. 다들 올라갔다가 내려오다 죽어요. 그죠? 언제 죽느냐? 내려올 때 죽어요. 그래서 내려올 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이 내려가는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꼭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전부 다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 성공을 위해서 올라가는 거지만요. 내려가는 목적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 내려가느냐? 살아남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지금 경기 불황이 계속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살아서 잘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은 선생님이 쓴 시 중에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이라는 아주 짤막한 시가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앞을 잡아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가는 와중에 정말 소중한 주변에 행복이 널려 있는데 올라가다 죽어라 올라갔는데 별 볼 일 없이 그러다 내려오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10번째 끝까지 가봐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상식적인 말 같지만 40km의 끝은 40km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40km의 끝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내 두 발로 돌아가서 40km 끝을 가봐야 돼요. 여기 앉아서 끝을 만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끝은 또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40km의 끝에서 내일 다시 40km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끄트머리라는 말이 끝에 머리가 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올해 여러분의 만들었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끝을 맺는다고 할지라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연말에 대호각성하시고 다시 한번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올해의 끝에서 내년을 다시 시작하면 엄청나게 또 다른 성과를 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작하는 방법은 단 하나의 방법은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시작하는 걸 이렇게 사람들이 오랫동안 연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완벽하게 시작하려다가 완벽하게 시작을 못하게 돼 있어요. 사막에 가겠다. 10년 전에 가겠다는 아직도 안 가고 있어요. 그냥 가면 돼요. 돈이 없어요? 긁으세요, 카드로. 긁지 않으면 긁힌다. 이게 제 인생의 틀라세요. 일단 긁으시고 가시면 돼요. 홍콩 영화 감독 망가이가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만큼 완벽한 때는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가 제가 글 쓴 말 중에 하나 이렇게 있어요. 시작하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시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 몸에 때만 낍니다. 오늘 목욕탕 간판에 사람은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 때가 있어요. 그 때는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몸에 낀 때도 있지만 정말 시작하기 좋은 때가 있거든요. 그 시작하기 좋은 때는 언제냐? 지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황금, 순금, 백금보다 더 소중한 분이 지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때를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 때만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일생에 단 한 번은 사람을 만나라. 제 책 맨 뒤에 표지에 써놨어요. 그래서 사람 어떻게 가냐, 어디 뭐
돈이 없다, 뭐 체력이 없다, 그러면 다 안 되는 방법 10가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쉬워요. 돈이 없구나, 체력이 안 되는구나, 신발이 없네, 금방 10가지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되는 방법, 할 수 있는 방법 10가지를 찾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그러세요. 네. 카드 긁을 게 없으면 현대카드 긁으시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수님의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대로 좀 보세요. 교수님 들어가시는 질문을 한두 가지 네. 받아주시죠. 정말 좀 인간적이지 않나요? 예, 도전도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다. 좀 인간적인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면은 이 사하라 말고 또 이후에도 다른 또 도전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근데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12월 20일부터 28일까지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야입니다. 우리가 설날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색다른 재미난 거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안나푸르나 설산을 바라보면서 40m 고지에서 보내보려고 합니다. 혹시 같이 가실 분은 카드를 일단 긁으시고 아직 비행기 좌석이 좀 남아있으니까 같이 언제 가요? 내일 죽을 수도 있고 고진 감내 이런 건 절대 믿지 마세요. 고생 끝에 달콤한 미래는 오지 않고요. 고생 끝에 신경통, 관절염, 디스크 이런 거밖에 안 나오는데 고진 감내가 아니라 고진 통내, 고생 끝에 신경통. 10억을 벌어가지고 뭐예요? 그 10억 벌고 디스크에 걸려가지고 침대에 누워있으면 그 누가 써요? 그 10억을 전화 주세요. 전화 좀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긁으시고 카드로 긁지 않으면 긁힌다. 이거 꼭 명심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0가지 인쇄 말씀하셨잖아요.